어, 그, 파일 열어주시고요. 파일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모드 실행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아침에 한번 실행을 했었었는데, 몇 가지 임포트가 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넘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판다스는 우리 여기서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매트플러리 타이플런 모듈, 그래서 그 시각화 그래프 그리는데 사용을 했고요. 사이클런의 데이터셋, 데이터셋 모듈을 이용하면 데이터셋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주성분 분석을 하는 PCA 클래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회계가 아니라 분류 모델 중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분류 모델, 리니어 모델 모듈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교차 검증할 때 크로스 밸리데이트 함수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어, 몇 가지 어, 임포트 부분에서 임포트 부분에서 몇 가지 추가를 좀 하도록 할게요. 어, 어, 저희가 분류 알고리즘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해볼 건데, 사이클런에서 앙상블 학습 방법 중에서 랜덤 포리스트, 임포트, 랜덤 포리스트 클래시파이어, 요거 임포트 해서, 이 랜덤 포리스트 클래시파이어로, 랜덤 포리스트 알고리즘을 사용한 분류기로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사용을, 회기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해주시고, 애플트는 다시 한번 실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다른 코드들 실행이 안 돼 있어도, 임포트만 실행이 되어져 있어도,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쭉 내려가서, 음, 어, 손글씨 이미지,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요.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그, 저희가, PCA를, 주성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첫 번째 데이터셋을 먼저 가지고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데이터 셋. 우리가 임포트한 것 중에서 데이터 세츠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한 게 있어요. 사이클론에. 여기에 함수 중에서 패치, 그다음에 오픈, m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써주시면 되죠. 우리가 가지고 올 게 네임이죠. 네. mlist 784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올 겁니다. 픽셀 수는 784개의 픽셀들을 가지고 있고요. 28 곱하기 28 사이즈죠. 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마 데이터셋은 아마 7만 개, 샘플은 7만 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파라미터 중에서 return x, y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이거를 true로 바꿔주겠습니다. 이걸 true로 바꿔주시면, 어, return xy라고는 파라미터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여기서 번치 타입으로 리턴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 번치 클래스에서 키값을 찾아가지고 데이터와 타겟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내야 되고요. return xy를 하게 되면 특성 배열, 2차원 배열과 타겟 배열, 1차원 배열 두 개를 넘파이 배열로 바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그, 조금 더 사용하시기가 더 쉬우실 겁니다.
데이터셋이 좀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오는데 아마 시간이 조금, 한 10초 이상이 걸렸을 거예요. 자, 가지고 왔으면은요, X 쉐입 한번 볼까요? 쉐입 한번 보시면, 행의 개수가 7만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가 784개가 있습니다. 이거 앞에 있는 7만 개는 샘플 개수를 의미를 하고요. 뒤쪽에 있는 784개는 특성의 개수, 그러니까 피처, 특성의 개수인데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픽셀의 개수죠. 픽셀의 개수. 그 다음에 Y의 쉐입을 볼까요? Y의 쉐입을 보시면 Y는 7만 개. 레이블만 가지고 있죠. 레이블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 Y를 한번 보면요. Y가 5, 0, 4, 1, 9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 한번 좀 볼까요? D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D 타입이 숫자가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 얘네들이 문자열 0, 1, 2, 3, 4, 5, 6, 7, 8, 9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그 타겟 배열은 문자열들의 배열이에요. 여기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죠. 오브젝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문자열을 그대로 놔둬도 상관은 없지만, 얘네들을 문자열보다 정수로 사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아마 시간이 조금 빠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먼저 할 거냐 하면, y를 변환을 할 건데, 어떻게 변환을 할 거냐면, as type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가지고, 여기 데이터 타입을 이 타입을 문자열로 줘도 된다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를 int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y의 데이터 타입을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요. 아니, 문자열 0, 1, 2, 3, 4, 5, 6, 7, 8, 9가 숫자 정수 0, 1, 2, 3, 4, 5, 6, 7, 8, 9로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문자를 int로 하는 문자열이라고 할까요? 문자열을 int로 변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이런 문자열을 뭘로 바꾼다? 이렇게 숫자 0으로 바꾼다. 그 다음에 문자열 1은 뭘로 바꿨다? 이렇게 바꿨다. 등등등. 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셋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가지고 왔고,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그려볼까요? 기억, 기억 새록새록하게 하기 위해서. PLT의 IM show라고 하는 메서드 바로 이용할 수 있죠. 여기에서 영, 이미지 하나만 꺼내요. 이렇게 이미지 하나를 꺼내고 근데 1차원 배열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죠. 1차원 배열 그대로 2차원 배열로 이미지 모양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28 곱하기 28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컬러 맵은 PLT 컬러 맵 바이너리 이렇게 하고서 plt.show 이렇게 보시면 뭘 잘못했을까요? 키랑
2차원 배열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내고 리쉐입을 하고 체온 784개 가지고 왔고 C 배열을 보면 되고 C 제가 뭐를 실수를 했을까요? IMQ 28 곱하기 28 맞죠? 184. 첫 번, 잠시만요. 스트. 그러면, 어, 왜 X가 없지? X. X가 데이터 프레임이었었군요. 그렇군요. X가 넘파의 배열이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이었었네요. 그죠? 어, 잠깐만요. 여기에서 S 프레임, S 프레임이 오토로 돼 있구나. 아, 참. S 프레임을 넘파이 배열로 바로 오는 게 아니었어요. 폴스. 여기를 폴스로 줄게요. 그래서, 자, 요거 다시 실행해 볼게요. 아까 안 됐던 게 뭐냐면, 넘파이 배열이 돼야 되는데 데이터 프레임이 돼버렸어요. S 프레임이 오토로 바뀌어 있었네요. 네, 그리고 뭐 쉐입은 똑같을 거고요. Y도 똑같을 거고, 데이터 타입은 문자열이고, 인트로 바꿨고, X를 네, 이제 제대로 됐습니다. X가 넘파이, 2차원 넘파이 배열이에요. 제가 타입을 확인을 안 했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데이터 세트 모듈에서 패치 오픈ML 메서드 사용하실 때 여기 S 프레임이 오토로 되어 있는데 기본값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주네요. 그래서 S 프레임을 false로 주고요. return X, Y를 true로 주고 그렇게 하면 X도 2차 넘파이 배열, Y도 넘파이 배열 그렇게 해서 넘파이 배열로 이렇게 두 개가 넘파이 배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코드들 다 똑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네, 아까 그 시각화하는 코드가 당연히 동작하겠죠. 이제는 x0 그다음에 reshape 28 28 그리고 c 네 PLT 점 컬러 점 바이너리 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해서 뭐 그 손글씨 숫자의 이미지가 있었던 이런 게 전부 몇 개가 있냐면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7만 개. 그리고 픽셀의 개수는 784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셋입니다. 데이터셋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훈련셋과 훈련셋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셋으로 나눌 건데 훈련셋은 6만 개를 쓸게요. 훈련셋 6만 개. 그 다음에 테스트셋은 1만 개. 이렇게 훈련셋 테스트셋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엠니스 데이터셋 보시면은요, 그 얘네들이 딱 정렬이 되어져 있는 형태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무작위로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앞에서 6만 개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요. 트레인 셋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은 어떻게 나눌 거냐면 x를 앞에서부터 6만 개를 선택을 할 거고요. 이게 훈련 셋이에요. 7만 개 중에서 앞에 있는 6만 개를 훈련 셋으로 쓰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6만 번째부터 끝까지, 인덱스 6만부터 끝까지를 테스트 셋으로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야 되죠. 레이블도요. 앞에서부터 인덱스 6만 번째까지를 훈련 레이블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6만 번째부터 끝까지를 테스트 레이블로 사용을 할 겁니다. 이 코드는 아시죠? 네, 첫 번째 값은 요 변수에다 저장하고 두 번째 배열은 여기다 저장하고 이런 뜻이죠. 네, 그럼 훈련 셋과 테스트 셋이 나눠졌어요. 나눠졌고 우리는 일단 랜덤 포리스트를 훈련 셋만 가지고서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검증 셋에서 테스트 셋에서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셋은 준비가 됐고요. 준비가 됐고 차원 축소를 하기 전후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차원 축소 하기 전에 하기 전 차원 축소 없이 랜덤 포리스트를 한번 저희가 수행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모델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모델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뭐 란드 포리스트 이렇게 할까요? 위에서 우리가 랜덤 포리스트 클래시파이어를 임포트를 했으니까 이렇게 임포트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스티메이터의 개수가 100개가 기본 값입니다. 여기서 에스티메이터의 개수가 100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알고리즘 100개를 사용하겠다는 앙상블 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 랜덤 포리스트는.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나무. 네. 디시전 트리 100개를 앙상블해서 그걸로 예측을 하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다른 모든 것 전부 다 기본값으로 사용을 하고요. 전부 다 기본값 사용하고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라고 하는 변수가 있을 거예요. 요것만 숫자를 이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주시고요. 요거는 랜덤 포리스트 클래시파이어 객체를 생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머신러닝 모델 객체를 생성을 한 겁니다. 머신러닝 모델 객체를 생성을 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을 시켜야 되죠. 모델 학습. 훈련을 시켜야 되죠. 훈련. 이 훈련시킬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 한번 측정해 볼게요. 시간 측정할 때 타임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어, 위에서 만든 랜덤 포리스트라고 하는 변수에서 fit 메서드 사용하시면 되죠. 그리고 x가 특성 배열이죠. 특성 배열에는 x 트레인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y는 타겟 배열이니까 y 트레인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7에 해볼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보겠습니다. 차원 축소 없이 784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6만 개의 샘플을 랜덤 포리스트로 지금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시간이 꽤 걸리죠. 네. 랜덤 포리스트를 훈련시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56.5초가 걸렸습니다. 뭐 그래도 이 정도는 뭐 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죠. 저희가 오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미지 분류나 이런 거 할 때 뭐 그 신경망 만들고 훈련시켜 보시면 시간 아마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모델 학습이 다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잘 예측을 하는지라고 하는 그런 거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랜덤 포리스 모델 자체가 어, 랜덤 포리스 모델 자체가 무슨 메서드를 가지고 있냐면 스코어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스코어 메서드가 무엇을 리턴한다고 되어 있냐면 예, 그 정확도를 리턴해 준다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에는 특성 배열하고요. 실제 레이블을 넘겨주시면 스코어 메서드가 프리딕트 메서드를 직접 호출해서 예측을 해요. 예측을 하고요. 우리가 예측하는 것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해볼까요? 스코어 메서드 직접 쓰지 말고 한번 훈련셋 예측값 한번 찾아볼게요. 훈련셋 예측값을 predict, train PRED라고 할게요. 이것도 시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time 이렇게 해서 시간을 한번 측정해 보고요. 훈련이 끝난 랜덤 포리스트 모델에서 predict 메서드 호출하면서 여기서는 뭐만 주시면 될까요? 특성 배열만 주시면 돼요. X, train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죄송합니다. 여기 빈칸 있으면 안 되는데 빈칸이 있으면 안 되는데 예측하는 건 얼마 안 걸리죠. 네, 예측하는 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2.2초 정도, 2.29초 정도 걸렸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훈련셋 하고요. 훈련셋 실제 레이블하고, 그 다음에 예측 레이블이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스코어 메서드를 직접 호출하지 않고도 그 정확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실제 레이블하고 예측 레이블 두 가지만 있으면 같은지 다른지 비교해서 그 점수 계산할 수 있잖아요. 임포트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위쪽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from, scikit-learn. 평가 점수들은 전부 다 매트릭스라고 하는 모듈에 있었죠. 매트릭스 모듈에서 임포트 하시는데 accuracy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accuracy score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가 뭘 계산해 주냐면 정확도를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요거 추가하고 실행 다시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정확도를 이걸로 계산해 보시면 방금 임포트한 accuracy score에다가 accuracy score는요, 그 파라미터를 실제 값하고요, 예측 값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실제 값과 예측 값을 주면 그 정확도를 계산해 주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실제 값은 훈련셋 y train이죠. 그 다음에 예측 값은 train PRED. 네. 네.
100%네요. 어, 아마 디시전 트리는 과적합이 일어나기 쉬운 모델이어서 그리고 그 디시전 트리를 100개를 사용하는 앙상블 모델이어서 역시나 과적합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되냐면 테스트 셋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테스트 셋에서의 예측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시간 측정할 거고요. 예측할 때는 테스트 PRED라고 할게요. 똑같이 랜덤 포리스트에서 예측해 주세요라고만 하면 되죠. 여기에 무엇을 넣으시면 되냐면 X 테스트를 넣으시면 돼요. 네. 이거는 뭐 0.5초밖에 안 걸렸죠. 534ms. 당연히 여기는 6만 개의 샘플이 있었지만 여기는 만 개의 샘플밖에 없어서 그죠? 시간이 더 훨씬 적게 걸리겠죠. 자, 그럼 여기서도 accuracy score, accuracy score. 여기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실제 값은 y 테스트 이게 실제 레이블이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PRED가 예측 값이죠. 몇 퍼센트 나옵니까? 97% 나옵니다. 나쁘지 않은 결과죠. 예,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훈련, 셋의 정확도고요. 여기는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예요. 자, 여기까지는 저희가 그 중간 프로젝트 하기 전에 했었던 그런 방식, 순서와 거의 비슷하죠. 차원 축소, 비지도 학습을 사용하지 않고, 차원 PCA를 사용하지 않고, 전체 데이터셋이 있으면 전체 데이터셋을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분리한다. 그 다음에, 사용하고자 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 모델을 훈련셋으로 훈련을 시키고, 예측값을 찾고, 점수를 계산한다. 이런 과정을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과적합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테스트 셋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예측값을 찾아보고 이제 점수를 계산해 본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은요. 우리가 PCA를 하기 전과 PCA를 한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에요. 학습을 시킬 때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 56.5초, 거의 1분 가까이 시간이 걸렸어요. 그럼 차원 축소가 이 훈련 시간을 줄여줄 수 있을까? 차원 축소가 여기에서 얼마나 효과를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는 다 잘 되십니까? 다 잘 되세요? 네. 자, 그러면 차원 축소를 사용한 차원 축소 후라고 할까요? 차원 축소 후 랜덤 포리스트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원 축소할 때 몇 개의 차원으로 차원을 축소할 거냐, 네, 주성분을 몇 개를 선택할 거냐라는 거를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95%의 95% 설명된 분산 비율, 비율을 갖도록 PCA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CA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PCA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n 컴포넌트, 첫 번째 아규먼트가 n 컴포넌트예요. 여기에 무엇을 준다? 네, 그 주성분의 개수를 준다. 네, 주성분의 개수는 인트로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비율, 설명된 분산 비율로 줄 수도 있어요. 여기를 0.95라고 하면 95% 설명, 분산 비율을 갖도록 주성분의 개수를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도 랜덤 스테이트가 있었죠. 여기도 랜덤 스테이트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PCA 객체를 생성한다. 그 다음에 훈련시킨 다음에 트랜스폼을 해야 되죠. 근데 훈련시킨 다음에 트랜스폼 하는 그런 메서드가 fit 그리고 트랜스폼 두 개를 한꺼번에 해주는 게 fit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메서드도 있어요. 그거 한꺼번에 이용해 볼까요? 자, 그래서 xtrain reduced라고 할게요. 네, 줄였다라는 뜻이죠. 줄였다 이런 뜻이고요. PCA 점 fit transform 이렇게 하시면 돼요. fit transform 여기에 무엇을 준다? x train을 주시면 되겠죠. 네, 실행 먼저 하겠습니다. 요것도 네, 3초 정도 걸렸군요. 3초 정도 걸렸어요. 그렇죠? 모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Xtrain Reduced의 shape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84개가 몇 개로 줄어들었어요? 154개로 줄어들었습니다. 특성의 개수가 이거는 그냥 주석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어, 6만 개가 샘플이 6만, 훈련 세대는 샘플이 6만 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픽셀은 784 픽셀이 있었어요. 얘가 어떻게 바뀌었다? 샘플의 개수는 6만 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샘플의 개수가 바뀌면 안 되죠. 바뀌면 안 되고, 154개로 차원이, 차원이 축소가 됐죠. 이 결과를 보시면. 자, 그럼 이번에는요, 랜덤 포레스트를 다시 랜덤 포레스트 2라고 할게요. 음, 위쪽하고 다시 생성을 해야 되니까, 다시 생성을 해야 되니까 랜덤 포레스트 2라고 하고요.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아까 위쪽하고 똑같이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에스티메이터의 개수라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 정보들은 동일한 값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랜덤 스테이트 요거 하나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을 먼저 하고요. 랜덤 포레스트 객체를 생성을 하고 훈련 시간 한번 우리가 측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2점 fit 하시면 되죠. fit. 여기에 x에는 이번엔 뭘 줄 거예요? 훈련 셋인데 줄어든 훈련 셋. 그 다음에 y가 바뀌는 건 아니죠. y 트레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 축소는 특성 배열에서만 차원 축소를 하는 거지. Y 트레인, 타겟 배열은 바뀌는 게 아니죠. 자, 이렇게 할게요. 어, 이상하네요. 빨리 끝날까 싶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그죠?
차원이 축소가 됐으니까, 차원이 축소가 됐으니까, 뭔가가, 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빙글빙글 계속 돌고만 있네요. 그죠? 예상했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자, 우리 잠깐 좀 생각 좀 해보면은요. 랜덤 포리스트는 어떤 디시전 트리들의 앙상블이에요. 그죠? 디시전 트리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디시전 트리는요, 특성들을 스케일링, 특성들 스케일링을 해줄 필요가 없죠. 그죠? 왜 그러냐 하면, 디시전 트리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냐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질문이 예스냐, 노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값이 뭐보다 크냐, 작으냐, 연봉이 뭐보다 크냐, 작으냐,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가지가 쳤을 때, 그 다음에 다시 그 원래 변수 또 같은 변수일 수도 있고 다른 변수일 수도 있고 또 질문을 던지죠. 뭐 집에서 출퇴근 시간은 가까우냐, 가깝지 않아. 뭐 오래 걸리느냐, 적게 걸리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 가지를 쳐가면서 그 다음에 트리를 만들고 예측을 할 때에는 플랫셋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질문지에 맞는 가지를 따라서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 리프 노드에 있는 값으로 예측을 하는 게 디시전 트리죠. 그죠? 그래서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 스케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변수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스케일 그대로 질문지를 만들면 되니까. 근데 지금 차원을 축소를 했다는 얘기는 일종의 스케일링 비슷한 작업을 한 거잖아요. 스케일링과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스케일링은 모든 변수들의 스케일을 비슷한 그 스케일로 맞춘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전혀 엉뚱하게 784개라고 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특성을 줄여버리겠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서는 3분이 걸렸습니다. 그죠? 3분. 위쪽에서 차원 축소하지 않았을 때는 1분도 걸리지 않았는데 56초 밖에는 걸리지 않았는데 아래쪽 보시면 3분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PCA하고 차원 축소가 PCA로 차원 축소를 차원 축소를 실행하는 것이 항상 훈련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알고리즘이냐에 따라서, 또는, 그리고 어떤 데이터셋의 특징들에 따라서, 그 차원 축소가 훈련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훈련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경우가 더 느리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차원 축소가 만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능은 아니다. 네. 이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랜덤 포리스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랜덤 포리스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네, 쉬는 시간이 거의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쉬는 시간 이후에, 그러면 우리 이번엔 차원 축소 하기 전에 차원 축소 없이 분류기 중에서 SGD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SGD 클래시파이어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차원 축소를 하고 나서 PCA를 하고 나서 SGD 클래시파이어 두 가지를 한번 다시 우리가 비교를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40분까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